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Just Have Fun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 흥미로운 이야기 오늘도 가득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버튼 꾹. 네,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아실 수 있게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비타민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요즘 그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 이른바 빅파마들의 속사정을 파헤쳐보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벌써 7번째 시간이죠? 네,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와, 벌써 7탄이군요. 오늘은 어느 나라, 어떤 회사를 또 파헤쳐 볼 건가요?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저기 프랑스로 날아갑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제약거인 바로 사노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해요. 사노피.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 이 회사가 엄청난 변신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거의 뭐 예전의 사노피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뭐랄까 대격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조금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거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우와. 그래서 오늘 이 사노피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지금 당장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건 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노피의 대변신 그 핵심에는 뭔가 좀 특별한 전략 같은 게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play to win. 우리말로 하면 이기기 위한 게임. 요 정도가 될까요? 아주 공격적인 이름의 전략이죠. Play to win. 네, 현재 CEO인 폴 허드슨이라는 분이 2019년에 이제 부임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내세운 기치예요. 이기기 위한 게임이라 이름부터가 이게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를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가 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담고 있어요. 리더가 되겠다. 네, 특히 이 전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과거 사노피는 사실 이것저것 다 잘하는 약간 백화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2004년에 아벤티스라는 또 다른 큰 제약사를 인수하면서 몸집을 엄청나게 불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금액이 무려 470억 유로. 와, 당시 환율로 따지면 거의 7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빅딜이었죠. 70조요? 와. 네, 덕분에 항암제, 당뇨병 치료제, 심혈관 질환 치료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약들을 다 갖추게 됐었고요. 그랬었죠. 그렇죠.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그런 제약사였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고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다. 이런 거죠. 그 핵심 분야로 딱 찍은 게 바로 면역학하고 신경과학입니다. 면역학이란 신경과학이요. 그럼 기존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항암제 같은 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그 항암제 분야에 대한 투자는 눈에 띄게 줄였습니다. 정말요? 네. 최근에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계획을 발표했는데 150페이지짜리 자료에서 항암제 관련 내용은 딱 5페이지뿐이었다고 해요. 150페이지 중에 5페이지요? 와, 거의 네, 얼마나 방향을 확실하게 틀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대신 면역학과 신경과학 분야의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과감한데요. 이건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을 걸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혹시 또 다른 변화는 없나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바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이걸 신약 개발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최첨단 바이오파마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AI까지. 네. 데이터 분석이나 예측 모델 같은 걸 통해서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하겠다. 이런 거죠. 미래 기술을 좀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렇게 회사의 방향을 거의 완전히 바꾸려면 당연히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텐데요.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의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 있잖아요. 거기를 아예 별도의 회사로 분사시키겠다는 계획이에요. 분사요? 네. 일종의 군살 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올해 4분기, 그러니까 2024년
10월에서 12월 사이쯤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비주력 사업은 떼어내고 전문의 약품,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핵심 신약 사업에 또 집중하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사업 구조를 좀 슬림화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 노력도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비용 절감이요? 얼마나 하는데요? 무려 27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해서 이 아낀 돈을 다시 혁신적인 신약 연구 개발 R&D 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쏟아붓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4조 원 절감? 와, 진짜 허리띠를 꽉 졸라매는군요. 그럼 그만큼 연구개발 투자는 얼마나 늘리는 건가요?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투자는 정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인데요. 신약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죠. 네네. 작년에만 이 R&D에 67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9조 7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9조 7천억? 그런데 올해는 여기서 7억 유로, 약 1조 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와, 그럼 1년에 10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쓴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만 최소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어요. 28조요? 미국에만요? 네, 단순히 연구개발 역량 강화 이걸 넘어서 약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공급망까지 미국 내에 아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 이런 의도죠. 와, 물론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력들의 구조조정 같은 그런 아픔도 따르긴 하겠죠.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정말 망설임 없이 올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추진 중인 사노피. 그럼 현재 사노피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요? 이른바 효자 상통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죠. 바로 듀피젠트라는 약입니다. 면역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주사제인데요. 이게 정말 물건입니다. 듀피젠트.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대단하고 말고요. 최근 발표된 2023년 3분기 실적을 보면요. 이 듀피젠트 하나만으로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40억 유로를 넘어서 42억 유로를 기록했어요. 42억 유로요?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조 8천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나 성장한 거예요. 한 분기에 5조 8천억 원이요? 약 하나로요? 와, 진짜 상상 이상의 숫자네요. 그렇죠.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딱 9개월 동안의 누적 매출만 봐도 1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6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16조? 네, 연간 목표치였던 13, 11억 유로, 약 19조 원은 그냥 가뿐하게 넘을 것으로 보여요. 사실 이 약이 처음 나왔을 때는 글쎄 저게 저렇게까지 잘 팔릴까? 하는 의구심도 좀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근데 예상을 계속 뛰어넘는 그야말로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뭔가요? 아토피 피부염 말고 또 어디에 쓰이길래 이렇게 잘 팔리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같은 질환에 주로 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영어 약자로는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라고 하죠. 주로 이제 흡연 때문에 폐 기능이 망가지는 병인데요. COPD요? 네.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 CSU, Chronic Spontaneous Urticaria라고 부르는 질환에도 추가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약을 사용할 수 있는 병의 종류, 이걸 전문 용어로 적응증이라고 하는데요. 적응증. 네, 이 적응증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환자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그 COPD 분야에서는 출시 1년 만에 호흡기 질환 치료제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약으로 등극했다고 해요. 우와, 정말요? 네, 전 세계적으로 듀피젠트로 치료받는 환자 수가 1년 만에 32%나 늘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32%? 네, 정리하면 첫째, 쓸 수 있는 병이 늘어나고 적응증 확장. 둘째, 그래서 더 많은 환자들이 쓰게 되고 환자 저변 확대. 셋째, 의사들도 처방에 점점 익숙해지는 처방 관성 축적. 이른바 삼중 효과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완벽한 성공 스토리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약 하나가 너무 잘 나가면 오히려 좀 불안한 점은 없을까요?
회사 전체가 이 약 하나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드는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노피가 안고 있는 또 다른 고민거리예요. 듀피젠틀의 성공은 정말 눈부시지만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사노피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인 백신 사업부 있잖아요. 작년 3분기에 매출이 8% 줄어서 34억 유로, 우리 돈 약 4조 9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빈자리를 지금 듀피젠트가 홀로 메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아, 불균형하네요, 약간. 네. 만약에 듀피젠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강력한 경쟁 약물이 등장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Good evening, and welcome to the Story Radio Station, where we explore tales from around the world. 라디오 스테이션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프랑스 제약거인 사노피가 플레이 투 윈이라는 아주 야심찬 전략 아래 어떻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비주력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면역학하고 신경과학 분야 R&D에 정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슈퍼스타 듀피젠트의 놀라운 성공과 함께 또 그 성공 이면에 숨겨진 단일 제품 의존성이라는 약간의 불안 요소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2부에서는 그래서 사노피가 앞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 도전들을 또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지, 미래를 위한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그 듀피젠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아주 치열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잘 나가는 약이 있으면 또 저물어가는 약도 있기 마련이죠. 사노피에게도 그런 약이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란투스, 란투스라는 아주 유명한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 주사가 있었어요. 한때 전 세계에서 연간 매출 9조 원을 넘겼던 그야말로 사노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블록버스터 약이었죠. 9조 원? 와, 듀피젠트 못지 않았네요. 그런데 이 란투스가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란투스의 핵심 특허,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함부로 따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 권리가 2025년 2월이면 끝납니다.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거죠. 아, 특허 만료. 제약회사들한테는 정말 공포의 단어잖아요. 특허가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다렸다는 듯이 복제약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특히 란투스 같은 생물학적 제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만든 약의 복제약을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르는데요. 바이오시밀러. 네. 이 바이오시밀러들이 훨씬 싼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면 오리지널 약인 란투스의 매출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요. 그럼 사노피는 그냥 선 놓고 보고만 있는 건가요? 방법이 없나요? 에이, 그럴 리가요. 어떻게든 란투스의 독점 기간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특허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허 방어요? 네. 다른 회사들이 특허를 살짝 피해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특허 침해했다 하면서 막 소송을 거는 거죠. 아, 소송전.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특허를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뭔가 약간 꼼수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특허 상록화, 패텐트 에버그리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특허 상록화요. 네, 사계절 내내 푸른 상록수처럼 특허 기간을 계속 연장시킨다는 의미인데요. 기존 약의 제형, 그러니까 약의 형태를 조금 바꾸거나 다른 기술을 살짝 덧붙여서 새로운 특허를 계속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전략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관리하는 의약품 특허 목록인 오렌지북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오렌지북, 네. 거기에 부당하게 특허를 올려서 경쟁사들의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의도적으로 막았다. 이런 이유로 다른 제약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소송까지 당하고. 그럼 란투스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그 특허 연장 전략도 좀 한계가 있을 테니 결국 사노피로서는 하루빨리 란투스를 대체할 새로운 대형 신약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노피가 R&D 투자를 그렇게 늘리고 면역학, 신경과학, 백신 분야에 집중하는 궁극적인 이유죠. 란투스 특허 만료라는 시한폭탄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신약 개발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 같은 것도 있나요? 어느 정도 속도를 내겠다는 건지? 네, 있습니다. 2025년까지 임상 3상, 그러니까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대규모 환자 대상 연구인데요. 임상 3상.
네. 이 3상 연구 프로그램 수를 현재보다 50% 늘려서 총 35개 이상 진행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말 공격적인 목표죠. 와, 35개 이상이요? 그중에서 좀 기대를 걸 만한 후보들은 어떤 게 있나요? 제2의 듀피전트가 될 만한 그런 약들이요?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후보 물질들이 대략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7개나요? 네, 대부분 일부에서 강조했던 면역학이나 신경염증 질환 분야의 약들이에요. 이 약들이 각각 개발에 성공한다면 연간 최대 매출이 최소 20억 유로에서 최대 50억 유로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20억에서 50억 유로? 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조 원에서 7조 원 이상이니까 정말 제2, 제3의 듀피젠트가 될 잠재력이 있는 거죠. 와, 7개나 있다니 든든하긴 한데 이름이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이름들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후보 몇 가지를 꼽자면 톨레브루티닙이라는 약이 있어요. 톨레브로티닙. 네, 이건 다발성 경화증, 멀티플 스클레로스, MS라고도 하죠. 이 신경계 질환 치료제 후보인데 임상 2상 연구에서 뇌에 생기는 병변을 무려 89%나 줄이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줘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89% 감소요? 와, 대단하네요. 그렇죠. 또 암니틸리맙이라는 약은 아토피 피부염 임상 2비상에서 좋은 효과를 보여서 듀피젠트의 뒤를 이을 강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고요. 아, 아토피 치료제 후보군요. 네, 그 외에도 이테페키맙, 프렉살리맙, 릴자브루티닙 등등 유망주들이 줄줄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결과는 확실히 기대되네요. 그런데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워낙 어렵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실패 확률도 높잖아요. 사노피가 내부 역량만으로 이 많은 후보들을 다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좀 불안한데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노피는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회사 밖의 똑똑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외부 혁신, 익스터널 이노베이션 전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외부 혁신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아이디어 테크 어워즈라는 건데요. 아이디어 테크 어워즈? 네, AI나 데이터 과학,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외부 연구팀이나 스타트업을 발굴해서요. 초기의 연구 자금으로 프로젝트당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2억 원이요? 와. 그리고 1년 동안 사노피 내부 전문가들과 함께 그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이나 솔루션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산업비 전문가들이 멘토처럼 딱 붙어서 도와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사노피의 내부의 전문가를 프로젝트 챔피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챔피언들이 외부팀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외부의 좋은 기술이 사노피 안으로 잘 스며들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나요? 예를 들어서 환자의 치료 결과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한다거나 신약 임상시험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기술 같은 것들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똑똑하게 협력하는 방법이네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외부 협력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의 신약 호보물질 발굴을 지원하는 아이워워즈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장기적으로 손잡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스트래티직 파트너십 같은 것들도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을 활짝 열고 외부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을 활짝 열고 좋네요. 외부와 손잡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유망한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M&A라고 하죠. 물론입니다. M&A, 즉 인수합병도 사노피의 중요한 성장 전략 중 하나예요. 올해 1월에는 이니브릭스라는 미국의 바이오텍 회사를 인수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니헤브릭스. 네. 약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 회사가 개발하던 희귀 폐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EMBRX-101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희귀 폐질환 치료제요. 어떤 약인데요, 그게?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이라는 어려운 이름의 유전성 폐질환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환자 수가 적은 희귀 질환 분야는 약값이 좀 비싸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사노피가 집중하는 전문 분야 중 하나죠.
그런데 3조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만약 저 약 개발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노피가 아주 재미있는 계약 방식을 썼습니다. 어떤 방식인데요? 바로 조건부 가치 권리 CVR이라는 건데요. CVR, 조건부 가치 권리. 네. 이게 뭐냐면 일단 회사를 인수할 때 약속한 금액의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요. 인수한 약이 앞으로 임상시험 같은 특정 개발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마다 추가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일종의 성공 보수 같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약 개발이 성공해야만 돈을 더 주는 거니까 실패하더라도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와, 이거 정말 영리한 방법인데요? 그렇죠. 신약 개발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런 방식으로 M&A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좀 관리하는 아주 신중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내 2억 달러 투자 계획 있잖아요. 그것도 단순히 연구개발 능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안정적인 의약품 생산 시설과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커요. 아, 생산까지요? 네. 혹시 모를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미국 시장에 약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그야말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생각하는 큰 그림인 거죠. 와, 정말 치밀하네요. 정말 다방면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도 정부 규제 같은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겠죠? 특히 약강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잖아요. 미국에서는 더 심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그 규제 당국과의 힘겨루기인데요.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약간 문제로 정부와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소송전이요? 아니, 정부랑요? 무슨 일인가요? 미국에는 340B 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 취약계층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정 병원들이 제약사로부터 약을 아주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아, 좋은 취지네요. 환자들 약값 부담을 덜어주려는? 네, 그렇죠.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그런데 사노피가 이 프로그램이랑 왜 싸우는 거죠? 할인을 안 해주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사노피는 이 340B 프로그램이 정한 방식, 그러니까 병원이 약을 살 때 바로 할인을 해주는 방식 대신에요. 일부 약에 대해서는 일단 제값의 약을 팔고 나중에 할인해줘야 할 금액만큼을 돈으로 돌려주는 방식, 이걸 사후 리베이트라고 하는데 사후 리베이트. 네. 네, 이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어요. 아마도 회계 처리나 자금 관리 측면에서 자기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죠. 아, 그러다 보니 정부랑 충돌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사노피의 방식은 프로그램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니까 사노피가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요? 네, 자신들의 방식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정부의 처벌을 막아달라는 거죠. 결국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자신들의 수익성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정부랑도 싸우고. 네, 오늘 프랑스 제약거인 사노피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정말 환골탈태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안주하지 않고 면역학하고 신경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미래를 걸고 또 AI 같은 첨단 기술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듀피젠트라는 정말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제2, 제3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정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내부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는 것은 기본이고 외부와의 똑똑한 협력, 또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M&A, 그리고 때로는 정부나 경쟁사와 첨예하게 맞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남는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과연 사노피가 이렇게 공들여 키우고 있는 수많은 신약 후보들이 정말 듀피젠트의 명성을 잇는 차세대 블록버스터로 탄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방식이 앞으로 제약산업 전체를 또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꿔놓게 될지. 아, 그것도 궁금하네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사노피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 나름의 전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노피의 이 역동적인 변화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